반갑습니다. 자, 잘 지내셨죠? 네. 한 달 한 달이 너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더위가 뭐 주말에도 보니까 너무 덥던데 더위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차라리 추위가 난 것 같아요. 옷을 껴입으면 되는데 더위 때는 진짜 아무 짓을 못 하겠더라고요. 좀 두 달을 어떻게 보낼까 참 걱정이긴 한데 더위 좀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고, 일단 저희가 저번 달에 신상품이 나오긴 했어요. 저번 주에 그 문자로도 많이 받으셨죠? 예? 전혀? 네, 전혀? 왜 못 받으셨어? 자, 보면 신상품이 나왔는데 이걸 뭐라고 읽을까요? IQ. 이거는 100% 나오는 답이야. 이게 숫자를 잘 보시면 이게 I가 아니라 원입니다. 원Q 초간편 건강보험이에요. 너무 비싸요. 비싸요? 뽑아보셨어요? 근데 이거는 유병력자를 위한 게 사실은 더 많지요. 정상체도 있지만 유병력자를 위한 거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 할증이 더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5년 이내 뭐만 물어본다? 암, 네. 뇌, 심으로 인해서 진단을 받거나 수술을 받거나 입원만 없으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만 없으면? 암, 뇌, 심만 없으면. 근데 우리는 신체는 암, 뇌, 심만 있는 게 아니죠. 어저께 수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수술하고 퇴원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뭐만 아니면 된다라는 거예요. 암, 뇌, 심만 아니면 이 세 가지 진단을 가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딱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5년 이내 아래의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암, 협심증은 뭐의 큰 단위예요? 협심증은 급성심근경색의 큰 단위이죠. 그래서 보면 사실 급성심근경색은 골든타임이 필요가 없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게 급하게 막히면 뭐를 해야 돼요?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뇌처럼 빨리 이동을 해서 뇌 사진을 찍고 어디 부위를 수술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판단할 시간조차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전에 뭐가 발생을 합니까? 협심증이라는 게 발생을 하죠. 자, 아시겠지만 이 뇌질환과 심질환은 하나의 질환이에요? 두 개의 질환이에요? 하나의 질환이죠. 그래서 회사마다 왜 그 치매라는 거를 받습니다. 그래서 간편 치매라는 것도 많죠. 간편 치매라는 건 뭐냐 하면 여러 가지를 물어보지 않겠다. 내가 너한테 물어보는 거는 딱 뇌 관련만 물어볼 거야. 뇌출혈이나 뇌경색이나 아니면 알츠하이머나 파킨스나 그다음에 외상성 뇌 장애라든가 이런 거를 물어보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하나 있어요. 협심증 약을 복용하느냐 안 복용하느냐 이걸 물어보거든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협심증 약을 복용하는지를 왜 뇌질환에서 물어볼까요? 그쵸. 우리가 피딱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혈전이에요. 혈관에 혈전이 들어가서 막히잖아요. 이게 심장으로 오면 뭡니까? 급성심근경색이에요. 혈전이 막아서 이 오는 게 심장으로 오면 이게 급성심근경색이 되는 거고 요게 머리로 가면 뇌경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하나의 질환으로 보기 때문에 이 협심증이 있어도 뇌질환 관련해서 받지를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급성심근경색은 그 아랫단위이고요. 뇌졸중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약관에서 보시면 뇌졸중은 몇 가지 질환이에요, 팀장님? 그리고 우리 프로인데 이게 몇 가지도 모르고 파시면 안 되잖아. 뇌출혈은 몇 가지 질환이에요? 세 가지잖아요. 그렇죠? 뇌졸중은 6가지예요. 뇌혈관은 10가지입니다. 여기서 보면 뇌졸중이죠. 이 뇌졸중이 6가지이기 때문에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뭐다? 뇌출혈과 뇌경색이 갑니다. 뇌출혈은 혈관이 터지는 거지만 뇌경색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혈관을 막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혈관을 막았을 때 급하게 필요한 조치는 뭐일까요? 뚫어야죠. 근데 이거를 스탠드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리에 막혔을 때는 뭐로도 해요. 이게 급하게 갑자기 오면 혈전용해제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혈전용해 치료비라는 담보를 가진 회사는 유일하게 DB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보시면 지금 제가 여기 뇌졸중이라고 그랬죠. 뇌혈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허혈성은 맞아요. 왜? 협심증이 허혈성에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뇌만큼은 뇌혈관이 아니라 뭐다? 뇌졸중이다. 자, 그러면 우리 머리에 MRI 찍고서 꽈리 꼬였다라고 하는 표현은 뇌졸중의
포함이 됩니까? 뇌혈관에 포함이 됩니까? 뇌혈관이죠. 자, 어저께 제가 건강검진을 했어요. 근데 MRI나 CT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주죠. 그 건강검진 다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저번 주 6월 말에 받았거든요. 여기서 바로 해주는 게 있어요. 위 내시경은 너 선생님 보고 가라. 또 유방 초음파는 선생님 보고 가세요라는 얘기를 하죠. 이런 거는 결과를 그 자리에서 바로 알려줘요. 나머지는 2주 내지는 3주 있다가 알려주지만 나머지 것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저희가 추가로 돈 내는 비용들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알려주거든요. 자, 머리에 이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찍었더니 MRI를 찍었더니 여기에 너 머리에 까리가 꼬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까리 꼬인 거는 정확하게 뇌혈관 질환이에요? 뇌졸중 질환이에요? 뇌혈관이죠. 그러면 나는 이미 머리에 뭐가 생긴 거잖아요. 자, 뇌혈관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딱 우리는 성실하게 고주하시면 돼요. 여기는 뭐를 물어봤습니까? 뇌졸중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 꽈리 꼬인 거는 뭐예요? 뇌혈관이에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제가 저희 회사에서 물어보는 건 뭡니까? 뇌졸중이에요. I 66까지만 물어볼 거예요. 근데 뇌혈관은 I 67.1이거든요. 그 이상의 범위 것은 내가 진단을 어저께 받거나 오늘 받거나 안 들어간다라는 거죠. 여기에 생각하지 않은 것까지 고지하셔서 야, 나는 혈관이 머리에 꽈리 꼬였으니까 못 들어갈 거야.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 범위가 어디까지 내가 진단을 받았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네. 자, 이렇게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요즘의 시장은 사실은 유병력제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5년 이내 이 3대 질병이 없으면 이제 원큐로 들어오시면 돼요. 원큐는 DB의 신상품이죠. 자, 근데 5년 이내 암 진단이 있었어요. 그러면 뭐로 들어가시면 돼요? 5년 이내 초간편 암으로 들어오시면 되잖아요. 그 간편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회사마다 용어가 좀 틀리기는 한데 간편암은 누가 드는 거예요? 암 환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몇 년 안에 뭐만 없으면 5년 안에 암만 없으면. 근데 팀장님들 그거 아세요? 회사마다 이 간편암을 들어갈 때 물어보는 가지수가 틀려요. 어떤 회사는 7가지 물어보고요. 어떤 회사는 3가지 물어보고요. 제가 어디 매니저예요? 이게 왜 동부야? 동부는 언제적 얘기야? 어? 이러면 안 되십니다. 자, DB예요, DB. 근데 DB의 간편암은요, 딱 하나만 물어봐요. 자,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암, 에이즈, 간경화 있는 사람 못 받아. 라고 했던 회사가 있어요, 분명히. 끄떡거리시는 분은 파셨던 거예요. 그쵸? 간편암이지만 이 3가지에 걸리면 못 들어가요. 간경화나 간경변이나 이런 환자들 왜 안 받는 줄 아세요? 암에 안 걸려서도 안 받는 이유는 간경변이나 간경화는 간암으로 가기 쉽기 때문에 이걸 안 받는 거거든요. 근데 DB는 오로지 딱 하나만 물어봅니다. 뭐만 물어봐요? 간편암 했기 때문에 암이 있었냐 없었냐만 물어봐요. 여기다 간이나 에이즈라든가 물어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현장에서 보면 어디 회사 이 3가지 물어보니까 아, 간편암, 암만 아니면 다 받아주는데 이 3가지만 아니구나 되게 좋은 줄 아시는데 실상은 보면 그 안에 6가지인지 3가지인지 4가지인지가 다 포함이 돼 있는데 기억하실 거 하나. DB는 간편암은 뭐만 물어본다? 암만 물어본다. 간경화 있어도 상관없어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대 진단비 왜 준비해야 되는지는 다 아실 거예요. 위험이 많아요. 요즘에 현대인들은. 왜? 제때 밥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위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위험으로 갈 확률이 일반인보다 몇 배가 높대요? 6배예요. 그다음에 대장은 되게 검사들 많이 하시죠. 대장염이 있으면 어디로 가기 쉽다? 대장암으로 가기 쉽다. 그래서 용종이 있는 분들은요, 저희도 심사를 하고 설계를 하다 보면 용종을 어쩌다가 한번 떼어내는 사람은 받아주겠지만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떼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일반인보다 대장암 걸리기에 훨씬 더 올라가 있는 거죠. 위험률이. 그래서 용종이 뭐 하나, 2개도 아니고 6개, 7개씩 막 꾸준히 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은 관리 안 하면 바로 뭐로 와요? 대장암으로 오겠죠. 대장암은 사실 암도 아닌 것이 암에 들어가면서 사람을 참 힘들게 하는 암이기도 해요. 자, 대사증후군, 당뇨나 고혈압은요, 어디로 가기 쉽대요? 뇌경색이에요. 이게 뇌 쪽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보면 암이 더 덜 위험한 질환일 수 있어요. 근데 암은 뇌출혈이나 이런 게 한번 터지면 얘는 어디 우리 신체를 다 관장하는 기관이잖아요. 언제든지 이 후유장애가 다른 후유장애보다 훨씬 위험하다라는 거. 그래서 뇌 쪽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 중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눈에 보면 실핏줄 터진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자, 눈이 실핏줄이 터지면 어떻게 돼요? 빨개지죠. 근데 이게 특별한 요인 없이
이렇게 눈알이 터지면, 이 실핏줄이 터지면, 요즘엔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눈 중풍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큰애를 낳을 때 23시간 만에 낳았어요. 그래서 힘을 많이 주다 보니까 이 눈의 실핏줄이 다 터져서 가라앉는 데까지 딱 30일이 걸렸거든요. 저는 특별한 요인이 있었죠. 근데 자고 일어났는데 눈이 빨개졌어요. 이거를 그냥 넘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요즘에는 새로운 신호입니다. 이게 눈중풍이라고 하는데, 눈중풍을 가진 사람을 갖고 대상으로 연구를 했더니 57%가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57%가 뇌경색으로 가요. 57%가.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눈에 실핏줄이 터졌거나 이거는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뇌 쪽 관련 들어가셔서요. 아니, 병원 가셔야지. 그래서 이쪽에 문제가 있나를 반드시 보셔야 되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얘는요. 이게 눈 실핏줄이 터지는 거는 이 안압이 올라가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스트레스 질환도 되게 많죠. 순식간에 터질 수 있는 게 이쪽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평소에 그 감각했던 부분들도 이제는 다 건강의 적신호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쯤은 점검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3개월 내 간편보험 거절됐어요. 자, 그 3개월 내가 뭐만 아니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암, 뇌, 심만 아니면 됩니다. 2년 내에 입원력도 간편보험 거절 받았는데 그게 암, 뇌, 심만 아니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담보를 보시면 두 가지로 들어갈 수 있어요. 3대 질병을 한꺼번에 넣을 수 있고요. 각각의 진단과 각각의 입원 수술로 나눠서 할 수 있어요. 3대 질환을 한꺼번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암, 뇌, 심을 같이 넣잖아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암 발병이 됩니다. 뇌와 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지요. 자, 이거는 어떤 기능으로 쓰면 좋을까요? 제가 간편이지만 암, 뇌, 심을 다 들어놨어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업셀링을 다시 하고 싶어. 근데 세 가지를 다 업셀링 하자니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겠죠.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이랬을 때는 세 가지를 한꺼번에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보험료가 좀 저렴한 걸 원하신다. 근데 세 가지를 다 한꺼번에 해주면 세 가지를 각각 하는 것보다는 보험료가 저렴하게 갈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리스크적으로 정말 업셀링 기능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가시는 게 제일 좋을까요? 각각의 것으로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다른 담보는 그렇게 들어가지 않아요. 요 정도 들어가고요. 자, 일단 보험료를 보시면 각각의 것으로 뽑았을 때는 45,000원 정도 나오거든요. 500만 원 기준입니다. 근데 하나의 질환으로 들어갔을 때는 35,000원이에요. 좀 보험료가 절감되는 효과는 있겠죠. 근데 고객은 굳이 왜 돈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면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얘기를 해 주시고 동의를 구한 다음에 그래도 오케이가 된다라고 하면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타켓 고객 볼게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자, 미가입자도 가입 가능하고요. 저희가 325 간편 플랜을 보면 저번 달에 와서 제가 교육을 했던 거로 기억이 되는데 몇 세까지 받을 수 있어요? 90세까지죠. 근데 의외로 90세 고객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누가 걸리냐 하면 저는 저희 지점에는 전환법인들이 많아요. 전환법인이라는 건 생명보험을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삼성생명이나 뭐 교보생명이나 이쪽이 많으세요. 특히 삼성생명이 많다 보니까 여기는 연령이 되게 고연령이세요. 그래서 67세 뭐 65세 되신 분들이 어머님들이 다 몇 세예요? 80세가 다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보험에 대한 니즈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보험을 선호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10만 원 정도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금을 타면 엄마도 받을 확률이 이 FC도 받을 확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사망보험금을 딸한테 지정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도 많이 팔리더라. 그런 얘기죠. 자, 간편 심사 인수 불가 고객 3.2에 걸렸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어저께 보상받은 사람이 있죠. 디스크 수술해서 어저께 보상받았어요. 그 다음에 대장 용종 띄고 어저께 보상받았어요. 뭐만 아니면 된다라는 거예요. 보상력이 있어도 암, 뇌, 심만 아니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원큐라는 거. 이거는 저희 보면 그 계약전 알리는부가 심플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가 될 거고요. 여기서 하나 암을 보시면 암은 병력 코드가 C 코드예요, D 코드예요? C 코드죠. D 코드로 나오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뭐예요? 대장 전막 내염도 그게 초기일 때는 D코드지만 아닐 때는 C코드도 나와요. 자, 기타 유사암에서 D코드가 뭐예요? 기타 유사암 네 가지 있잖아. 기갑, 경제. 자, 기타 유사암, 갑상선암, 또 경계성 종약은 D코드예요, C코드예요? D코드예요, D코드. 그 다음에 마지막 제자리암.
이거는 C코드예요, D코드예요? D코드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C코드는 물어봐요. 제가 암에 대해서 여쭤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타 유사암과 갑상선암도 질문 대상에 포함은 된다라는 거. C코드는 암으로 보시면 돼요. D코드는 암이 아니에요. 자,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이 막 이 표정이 나오시는데 D코드는 그냥 암에 납입면제 보실 때 D코드 받으면 납입면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떤 에서든 8대 납입면제가 많지요. 여기에 기타 유사암, 갑상선암은 되지만 경계성하고 제자리암은 안 돼요. D코드 받은 거는. 기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연장이 됐습니다. 그 원큐 초간편에서 5년 내 암만 없으면 들어가는 게 무슨 암이다? 간편암이에요. 요번 주 금요일이 며칠입니까? 12일이에요. 요때까지 어떻게 팔 거냐면 60세까지, 그럼 몇 세부터 60세일까요? 얘는 20세예요. 초간편은 20세부터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암을 5천 들게 되면 유사암도 얼마까지 가능하다? 5천까지 가능합니다. 70세, 80세는 2천이고요. 90세는 1,000이에요. 아마 요거를 똑같은 거를 저번 주에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번 주에는 여기에 기간이 5일까지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주말에 확정이 됐어요. 주말에. 일요일날 저도 내용을 받고 중간에 수정을 했는데 12일까지 2주차까지는 유사암 60세까지 얼마 받더라? DB는 5천 받더라. 원큐에서 간편암을 5천까지 받더라. 이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요거는 넘어갈게요. 이제 참 좋은 해밀리. 요거는 건강체입니까? 유병력자입니까? DB. 건강체 보험이죠. 자, 건강체 보험은요, 어떤 회사나 다 똑같아요. 자, 여기에 새만기도 있죠. 20년 나 100세 만기. 보험료 좀 저렴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뭐를 뽑죠, 저희가? 무해지로 뽑습니다. 자, 이것도 부담스러워. 그러면 어떻게 갑니까? 갱신형으로 가죠. 근데 여기에는 납입면제가 다 숨어 있기는 해요. 근데 여기에 신담보가 플러스 됐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저희가 그 전에 현대에서 처음 나왔던 게 있어요. 암 진단 받고 나서 이게 재발이 되거나 원격 정리가 되거나 이러면 또 받는 거 있죠. 뭐예요? 재진단암. 몇 년에 한 번씩 받습니까? 2년에 한 번씩 받아요. 내 몸에 잔존암이 있는 한은 계속 받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암은 모든 회사들이 다 있고 요즘에는 트렌드가 다 확실해져서 두 번째 암 받는 거 계속 받는 암보험은 어느 회사나 다 있어요. 근데 뇌하고 심도요, 재발이 돼야 안 돼요. 엄청나게 많이 돼요. 근데 이 재발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전엔 무지하게 몰랐다라고 하면 지금 의술이 좋아요, 나빠요? 제가 늘 얘기하죠. 내가 보험을 잘할 거면 의료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눈여겨 잘 보시면 내가 뭐를 팔아야 되는지 답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보면 뇌와 심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특별한 뭐 검사 방법도 없었지만 지금은 너무 기계가 디테일화돼 있어서 제가 초진도 발견할 수 있지만 재진도 금방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 진단비를 세 개를 한꺼번에 움직일 거예요. 어떻게 움직이느냐? 여기는 일단 재진단인데, 자, 계속 받는 암보험도요, 그것만 받지 않죠. 계속 받는 암보험을 받으려면 선행 조건이 뭐예요? 암 진단비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뭐를 옵션으로? 재진단을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진단 3대 진단비라는 거는 재진단 뺀 뭐를 먼저 넣어야 될까요? 3대 진단비를 먼저 넣으시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은 어떻게 가시느냐 하면 3대 진단비가 하나의 담보입니다. 암 진단비가 하나의 담보이듯이 3대 진단비가 하나의 담보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 암, 뇌, 심을 같이 넣을 거예요, 팀장님. 근데 첫 번째 제가 암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3대 진단비는 하나의 상품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암 진단 받으면 그 담보는 없어지겠죠. 근데 2년 지났는데 제가 뇌출혈이 발생했어요. 받을 수 있죠. 뭐를 들면? 재진단 3대 진단비를 들면. 예전엔 암만 해서 계속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의 재진단 3대 진단비는 크로스로 갈 수 있어요. 얘는 하나의 담보잖아요. 그래서 암 발생하고 뇌 발생하고 심 발생하는 게 세 가지 중에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2년마다 계속 발생하면 계속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암 2년마다 받는 것보다 담보도 넓지요. 이거는 왜 그래요? 이거 너무 많은 질환이기 때문에 그래요. 3대 질환을 제일 많이 걸리는 질환이기도 하고 사망률 1, 2, 3위를 다 포함하고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대 진단은 처음에 3대 진단비를 넣으시고 재진단 3대 진단을 넣는다라고 하면 내 몸에서 암만 계속 발생해도 넣을 수 있고요. 암 같다, 뇌 같다, 심 같다 해도 2년마다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자, 개념 확실하게 잡으셨어요?
개념을 확실하게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파는지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얘를 당연히 하나씩 넣는 것보다 담보는 비싸겠죠. 자, 근데 이 뇌는요, 뇌졸중 진단비 2라는 거로 나왔어요. 잘 하셔야 돼요. 민원 발생하면 안 되니까. 자,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거든 2년마다 발생되면 언제까지? 살아있는 평생은 아니야, 솔직히. 저희는 몇 세까지예요? 100세잖아요. 손해보험 100세까지는 계속해서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발생하면 뭐가 됐든 크로스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다 볼게요, 이제. 문제는 얘죠. 뇌졸중 2인데 이거를 저희 회사에 처음 만든 건 아니에요. 현대 혹시 교육 받으신 적 있으세요? 현대도 이게 있었어요. 근데 현대는 담보가 틀립니다. 뇌출혈이 I6061, 62까지거든요. 근데 저희는 몇 가지 가져간대요? 63이죠. 근데 뇌졸중 범위가 아까 제가 몇 가지라고 말씀드렸어? 6가지죠. 뇌졸중 2는요, 2가지가 빠져요. 65하고 662. 근데 I63에서 보시면 여기에 뇌출혈이 20%를 차지하고 뇌경색, 혈관을 막는 게 몇 프로래요? 80%죠. 자, 급성심근경색은 똑같아요, 저희 범위가. 근데 현대는 I23에 빠져 있어요. I23은 뭐냐면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뭐래요? 합병증이에요. 그거는 안 해준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뇌졸중이긴 한데 I65, 66이 빠졌어요. 어떻게 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잘 들으세요. 3대 진단비를 처음에 들 때는 3대 진단비보다는 뭐가 좋아요? 암, 뇌, 혈관, 허혈성을 넣으시는 거죠. 지금 모든 선보사들이 다 뇌혈관 허혈성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요. 그쵸? 이거를 일단 처음에는 이거부터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쵸? 두 번째, 3대 진단비를 넣으시는데 이거를 3천까지 넣어도 좋겠지만 재진단 3대 진단비를 넣으려면 3대 진단비가 선행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범위가 좀 작잖아. 여기서는 어떻게? 3대 진단비를 100만 넣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안 들어가면 재진단이 안 들어가지니까. 그 다음에 재진단은요, 이게 리스크 때문에 아직은 1000까지밖에 안 열려 있어요. 내가 2000 가입하고 싶다 해서 2000이 되는 게 아니라 최대 가입 금액은 얼마다? 1000이다. 그러면 3대 진단비 크게 넣으시고요. 각각으로 넣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대 진단비는 최소 100까지도 가능해요. 100으로 넣으시든지 500으로 넣으시든지 1000으로 넣으시든지 하시고 그 다음에 재진단 1000으로 가시면 되겠죠. 이거는 새로운 마케팅일 수 있어요. 계속 받는 안보험은 여태까지 있었지만 2대 진단은 각각 들어야 되거든요. 두 번째 나오는 거는. 근데 이걸 하나로 뭉쳐서 갈 수 있다는 건 새로운 마케팅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어디에 있냐면 정상체외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거를 잘 활용하시면 돼요. 간편 유병력자 이쪽에선 들고 싶어도 못 드는 아이라는 거죠. 근데 이 아이들은요, 나이가 드신 분보다는 한 40대, 50대 이전 분들한테 1000만 원까지는 아니어도 500이라도 해주면 완벽한 보장이 되겠죠. 얘는요, 이 뇌질환은 한번 발생하면은 거의 완치를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40, 50대는요, 신경외과 병동 가보시면 제일 많이 그 재발하는 연령대가 40, 50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발하고 나면 거의 못 일어나세요. 그렇기 때문에 뇌질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암은 완치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뇌는 한번 터져버리면 완치라는 게 별로 없어요. 언제 완치가 되냐면 뇌 혈관 질환, 아까 꽈리 꼬였을 때라든가 이랬을 때는 완치가 있지만 그 밑으로 내려갈수록 완치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좀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볼게요. 그다음에 암은요, 제가 얘기 안 해도 암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팀장님들 다 아시잖아. 고객들도 굳이 제가 가서 니즈 환기하지 아니하여도 이들은 암보험 들 때는 사인만 하시면 돼요. 그렇죠? 필요 있는 제가 그 부연 설명 같은 건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자, 봤더니 여성암은요, 첫 번째 발생 순위가 뭐래요? 유방. 두 번째가 갑상선. 그래서 DB는 아시죠? 이 패밀리 플러스에 유방암을 추가로 더 넣을 수 있어요. 40세 이전에 2000이고요. 40세 초과되면 1000까지 가능합니다. 대장, 위, 폐, 남자는요? 위예요. 위암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한대요. 두 번째 폐고요. 대장, 전립선, 간이래요. 전립선 암도요,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이따 간편할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부위별 암 진단비가 탑재가 됐어요. 여기도 KB 매니아들 계시죠? KB 매니아들 보시면 이 암보험이 각각의 암보험이 다 들어갔었던 거 기억나세요, 혹시? 안 팔으셨어요, 여기? 매니아 없구나. 저는 여기서 KB 많이 파는 거로 아는데. 그분들은 교육 안 들어오셨나 봐. DB 별로 안 좋아하시나 보다. 이 각각의 암들을 다 탑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업계 누적이라는 걸
가져가죠. 6개월에 얼마예요? 1억이죠. 1인당은 2억이에요. 얘는 동배로는 안 가져가기 때문에 다 넣으신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배수에 걸리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암 유전력이 있다 그러면 암을 이것저것 다 해달라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한테는 괜찮은 담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크게 가시면 돼요. 자, 역시 수술비입니다. 자, 제가 하나 예로 말씀드릴게요. 그 메리츠에는 보시면 여기 보면 64대 수술비가 있죠. 64대는 관열, 비관열 다 해줘요, 안 해줘요? 다 해주죠. 뭐만? 응? 32대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나이로 전체적인 나이로 보면 우리가 정상체를 받는 나이는 거의 60세까지 보시면 되거든요. 51세에서 60세가 가장 많은 뭐예요? 이대 질환이라든가 확률, 유병력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가장 많이 가진 나이가 51세에서 60세거든요. 근데 회사마다 보면 51세에서 60세는 진단비나 수술비나 가입 금액을 어떻게 가져갈까요? 되게 낮춰서 가져가는 거 아세요? 나 더 해줘라고 하는데 300, 500, 200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DB가 저번 달에 60세까지 2대 진단을 풀었죠. 40대하고 18대하고. 최고 얼마까지? 2천만. DB가 수술비가 좋은 건 다 아세요. 왜 좋다라고 생각되세요? 하나만 이야기하면. 팀장님 왜 좋게? 그치. 그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관열, 비관열이 구분이 없습니다. 자, 하나만 여쭤볼게요. 64대 이 300은요. 관열, 비관열이 구분이 없어요, 팀장님. 그러면 32대 관열은 뭘 때만 해준다는 거예요? 관열이죠. 관열. 그쵸. 관열은 뭐예요? 생체 절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 여쭤볼게요. 32대 관열인데도 스탠드 서비스를 여기서 해준다라고 얘기 들어보신 분? 못 들으셨나요? 제가 저번 달에 뚝섬에 신규 교육을 갔어요. 처음 제가 맡은 지사라서 처음 교육을 갔는데 박박 우기시는 거야. 30대 정도 되신 분들, 길어야 뭐 40대 중반 이러시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는 관열 수술인데 제일 관열 수술 그 우리가 스탠드 삽입술을 비관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스탠드 삽입술은 또 뭐가 많이 돼요? 재발이 많이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현장 나가서 쓰실 화법 제가 알려드렸잖아. 누구? 김기춘 비서실장. 이분이 나이가 80세예요. 근데 몇 번 수술했다고요? 8번이에요. 그러면 DB는 40대, 18대 관열, 비관열이 없어요. 근데 스탠드 삽입술이라는 건 관열입니까? 비관열입니까? 비관열이에요. 8번 받으면 얼마 받아요? 1억 6천이에요. 그러면 M사에서는 64대 300인데 얼마 받을 수 있어? 곱하기 안 되세요? 여기 산수 못해? 83? 16 아니고 2,400이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두 가지만 비교하자라는 거지. 2대만.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32대 관열에서도 나온다고 주임장이 얘기를 했대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안 알고 있고 약간의 뭐라고 돼 있냐면 비관열이지만 관열에 준해서 하는 게 3가지가 있어요. 팀장님도 약간 보셨어요? 대뇌 내시경, 흉관경화 수술, 복강경화 수술이에요. 그렇죠? 대뇌는 어디예요? 복강경화는 배예요, 배. 흉관경화는 폐예요, 폐. 스탠드 삽입술은 어디다 합니까? 심장에다 하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약간의 어디 규정에 의해서 해주는지 알려주십시오. 돌아온 답은 뭘까요? 그렇게 따지는 고객한테는 안 된다고 얘기하세요. 이게 답이었어요. 이거는 정말 무책임한 거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걸 해주든 안 해주든 이거는 당장 쓸 게 아니에요. 사실 보험료의 수술비는 간단한 건 지금 쓰이겠지만 큰 것들은 10년, 20년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저를 판매하는 거잖아요. 보험은. 정말 성실하게 판매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요. 같은 M사라도 5군데 물어보면 5군데 반응이 다 틀려요. 그만큼 뭐예요? 확신이 없다라는 거죠.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잘 모를 때는 어디를 드시면 답이 있어요. 약관에 모든 답이 있어요. 약관 해석하기에 약관을 10번 보시면 10번 새로운 내용이 계속 보이거든요. 그거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DB는 어찌됐든 51세에서 60세 진단비 필요 없어요. 나 수술비만 가져갈란다. 어떻게 하시는 분은 어느 FC는요. 진단비가 보험료 비싼 거 아시죠? 그러니까 진단비 안 넣고 뭐를 넣으시냐 하면 수술비만 넣으시는 분이 있어요. 수술비는 어때요? 진단비는 일회성이지만 수술비는 회당 나가요.
근데 지금의 약간은 비관열이라는 거는 아시죠? 뭐만 돼요? 비관열이라는 거, 신의료기술이라는 거는 비관열도 되고요. 향후 생겨날 신의료기술이 비관열이에요. 약간에 보시면 비관열에 대한 정의가 3가지 나오거든요. 새롭게 생겨날 신의료기술이 비관열이기 때문에 그건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뭐가? 40대, 18대 넣어두시면 어떤 르니보험이라고 얘기하죠. 20대, 30대까지도 얘도 받아. 그렇죠? 그러면 정말 보험을 깨고 새로 드는 사람이라고 하면 20세에서 30세 아이들은 패밀리로 가는 게 좋을까요? 자녀로 오는 게 나을까요? 자녀. 왜요? 철학을 갖고 계셔야 돼요. 여기에. 내가 자녀로 가야 된다라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액 기간이 없고 그렇죠. 또 보호료가 저렴하면서 보장금액 크다. 그렇죠. 이거예요. 자, 패밀리 플러스는요.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입니다. 근데 얘는 유사한 포함이에요. 뇌혈관 허혈성은 그냥 MRI만 찍어도 나올 수 있는 아이예요. 근데 11대잖아요. 또 여기에서 이 아이 보험은 해지한다라는 가정하에 들까요? 100세까지 간다라는 거기 때문에 납입 면제는 언제만 됩니까? 보험을 납입하는 기간에만 되죠. 그러면 납입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최대한 늘려주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납입 기간은 얼마로 하셔야 되는 거야? 30년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얘가 1년 있다가 2년 있다 해지할 거니까 이런 생각으로 파시면 되는 게 아니라 30년 납으로 해서 이 3가지는요. 의술이 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언제든지 진단받을 수 있는 거다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수술비 또한 여기서도 40대 수술비 1천이고요. 13대도 1천입니다. 5대 기간이 있고요. 뇌헐 수술비가 있어요. 자, 여기서 오늘 하나 짚어볼게요. 이거는 어느 회사나 다 있는 거 아시죠? 그러면 내가 수술비를 넣을 때 이거를 다 넣으면 너무 좋아. 그죠? 근데 뭐가 따라줘야 돼요? 경제적 능력이 따라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수술비를 순차적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면 어떤 게 제일 먼저 탈락이 될까요? 팀장님. 달라? 내가 여기서 하나만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우선순위를 어디다 둬야 될까요? 다 본인마다 틀리겠지만. 40대. 5대 기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대 기간이죠. 뇌하고 허는. 얘는 진단비의 가장 넓은 범위이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해요. 그 다음에 40대, 아이는 13대지만 우리 회밀이나 간편에서는 18대로 팔지요. 자, 우선순위를 보면 40대. 40대가 먼저겠죠. 18대랑 40대. 그 다음에 13대. 요거 2개는 하나로 보고. 네, 그쵸. 5대 기간. 그 다음에 5대, 그 2번째가 5대 기간? 네. 왜? 이유는? 5개니까. 5대 기간에 일단은 얘가 들어갔다고 봐야겠죠. 첫 번째 순위가 얘니까 얘는 일단 들어가고 그 다음에 2번째 순위를 선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쵸? 5대 기간은 아시겠지만 어떤 회사든 관열 비관열이 있어요. 관열 비관열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개가 뭐예요? 뇌, 심 빼놓고 5대 기관은 간, 폐, 신장. 얘네는 다 어디 들어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얘는 관열, 비관열이 구분이 돼 있잖아. 그죠? 얘가 3위로 밀려야죠. 근데 뇌하고 심은요. 사망률 1, 2, 3위에 탑재돼 있으면서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이기는 하지만 관열, 비관열이 구분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죠. 자, 내용 아시겠어요? 네. 이제 수술비를 DB가 관열, 비관열이 구분이 없다라는 정도는 다 아세요. 그러면 이 3가지를 팔 때 어떤 순위에 의해서 팔아야 되는지를 잘 아셔야 된다는 거지. 5대 기간은 관열, 비관열 구분이 있습니다. 간, 폐, 신장은요. 40대, 18대 다 들어가 있어요. 2번씩 해줄 이유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삼성은 하나 틀리죠. 5대 기간이 신장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이것도 아셔야 돼요. 예, 삼성. 췌장이에요, 췌장. 신장 질환 환자가 너무 많아요. 요즘에 이 투석하는 환자 많거든요. 투석은 말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율이 커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바꿨다? 췌장으로 바꿨습니다. 자, 이런 것까지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수술비는 이렇게 해서 아이들 거는 그렇게 가시면 되고 수술비 또한 이 아이는요. 지금 30세까지 가정을 하면 20살짜리가 보험을 들어요. 이 수술비를 잘 쓸 나이이죠. 지금의 51세나 60세보다도 더 많은 기간을 가져가는데 이 아이가 계속 자라는 동안에 보험회사 약관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제 어떤 회사도 비관회를 해줄 회사가 없을 거거든요. 향후에는. 근데 지금 잘 들어놓으면 얘 100세까지 가져가면서 이 수술비를 잘 쓸 수 있어요. 진단비보다 어떻게 보면 더 괜찮은 게 수술비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다른 회사는 DB만큼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죠. 자, 특히 손해율 생각 많이 하는 회사가 이 회사예요.
LIG에서 KB 바뀌면서 상품이 되게 좀 별로로 바뀌고 있죠. 내용을 보면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는 제가 2천만 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향후 100년까지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여기는 어떻게 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앞으로 100년을 쓸 거기 때문에 손해율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금액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역으로 생각하면. 논리를 피자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럼 팀장님은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되는지는 답이 나오실 거예요. 자, 간편으로 가볼까요? 자, 이제 여기에도 40대 수술비가 500이 들어가고요. 18대도 500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우리 다빈도 질환이라는 거 있죠, 팀장님. 그 한국 사회에서 다빈도는 왜 다빈도예요? 한국 사람이 많이 하기 때문에 다빈도예요. 첫째가 뭐예요? 백내장이잖아요.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 많이 하는 게. 예? 어떤 거? 치액 수술이에요, 치액 수술. 치액 수술은요, 40대 10%고요, 18대 10%예요. 그러면 여기 1000이에요. 얼마 나올까요? 100만 원 나와요. 자, 저희 회밀리로 가면 2000이잖아요. 치액 수술하면 얼마 나와요? 200 나오죠. 자, 질병 수술비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치액 수술이? 안 나옵니다. 제가 이럴까봐 질문을 하죠. 치액 수술비는 안 나와요. 약관상 면책이에요. 근데 40대 18대는 다빈도에 10%로 돼 있거든요. 나와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5대 기간 들어가 있고요. 암 수술비 들어가 있어요. 자, 근데 이것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유병자 플랜이라는 거죠. 유병자 플랜은 다른 회사 다 끼껏해야 500밖에 안 해주거든요. 근데 얼마? 1000까지 된다라는 거죠. 이분들은 실비가 사실상으로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유병자 실손 들어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비 대신에 할 수 있는 게 수술비밖에 없어요, 이제는. 그죠? 자, 수술비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번 달 왔던 81세에서 90세 효도 플랜은 암 수술비 500, 뇌혈관 허혈성 2000. 사실은 이건 상징적인 숫자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들 거는 아니지만 암 수술비는 필요해요. 암 진단비 필요해요. 저희 아빠가 2013년에 뇌출혈 수술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2013년 당시에는 건강했던 저희 아빠 친구분들이요. 지금 몇 년이에요? 6년 지났죠. 지금 다 돌아가고 계시거든요. 저희 아빠는 아직까지는 반신 이렇게 왼쪽 못 쓰시면서 일대 걷기는 하세요. 여기는 좀 왔다 갔다 하시는데 살아는 계세요. 근데 아빠 친구들은 돌아가세요. 뭘로 돌아가냐면 의외로 전립선암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빠 쓰러지고 나서는 1년에 한두 번씩 가서 자기 아빠 식사 사주고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시니까 그 드라이브 시켜주시던 친구분들이 꽤 계셨어요. 돌아가면서. 근데 이분들이 한두 분씩 연락이 안 오는 거야. 어느 날 보면 엄마한테 부고증이 날라오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이 암이에요, 암. 77세 돼서 우리가 암세포가 전이가 안 되거나 이럴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정말 남자분들 전립선암이 많다라는 걸 저희 아빠 친구분들을 보면서 또 느끼게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동안에 어쨌든 가족들은 이분들은 살리게 해야 되잖아요. 진단받고 나서 수술해야 된다면 수술하게 하거든요. 수술이나 진단금 정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르신이라 하더라도. 내용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기 보시면 되고 5년간의 암 치료력이 있다면 3, 2만 보는 더 간편이라는 게 있어요. 자, 암 치료력이 있어도 가입 가능한 업계 최초 간편 건강. 뇌혈관 허혈성.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암 수술 받고 나서 2년만 지나시면 되는 거죠. 근데 325에서는 암 수술 받고 2년 지나면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5에 걸리잖아요. 5년 이내 암에 걸리니까 안 됐었는데 대장암이나 위암이나 여러 가지 암들이 있는데 수술 받고 2년만 지나면 이 뇌하고 허혈성 진단비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저번 달에 팔면서 1주차까지 했다가 2주차 연장입니다. 40대 질병 수술비 100만 원도 들어가요. 이제는 유병력자라고 해서 다 안 된다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사이드 들어갈 수 있는 게 계속 늘죠. 제가 업무 지식만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 고객도 한 분 한 분 놓칠 고객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여기 상해가 되게 약하죠. 그럼 세트로 못 파시면 돼. 네? 운전자 보험 파시면 되죠. 솔직히 여기 상해 수술비 10만 원 들어가거든요. 여기서 안 하셔도 돼요. 어디로 가? 운전자에서 100만 원 넣으시고요. 골절, 치아 파절까지 되는 거 있잖아요. 5대 골절도 해드려요. 화상 해드려요. 가배책 해드려요. 거기서 돈 10,000원, 15,000원이면 얘랑 세트로 파시면 얘 제가 해보니까 이게 500씩 들어가고 40대 질병 들어가도 3만 원 안 넘어가요. 그러면 뭐예요? 운전자랑 10,000원이랑 20,000원 결합시켜서 한 분한테 5만 원에 팔 수 있는 거죠. 이거 파실 때는 반드시 모두 같이 끼워 팔아라.
운전자 보험도 끼워 팔면 내가 한 건, 두 건에 5만 원까지는 팔 수 있어요. 어떻게든 팔아야 되잖아요, 저희는.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유병력적 또한 수술비가 40대, 18대, 1000까지 열려 있어요. 자, M사는요, 그 300까지예요. 비관열, 관열 구분 없이 하는 거. H사 500, K사 500입니다. 어디에 견주어도 되게 큰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번 주 이슈 정리해 드릴게요. 이대 질환 5천까지 들어가고요. 자녀도 5천, 수술비 5천, 유산 5천인데 지금 원큐 신상품에 유산 얼마까지 들어간대요? 60세까지 5천이에요. 질병 수술비는 업계 누적 얼마입니까, 팀장님? 질병 수술비 80이에요. DB에 보면 다빈도, 백내장, 생식기, 관절염 포함한 30이 들어가고요. 그거 제외한 30도 들어가요. 그럼 한증거래 얼마까지 들어가요? 60까지 들어가요. 이거 정말 괜찮은 아이예요. 근데 언제까지? 2주차까지입니다. 나머지 자부치는 업계 누적 70인데 저희가 저번 달부터 100 받았었거든요. 70까지 갈 거예요. 하나 더. 자, 전산이요. 우리가 마감을 할 때 몇 시까지 쪽으로 서류 넘겨야 되는 줄 아세요? 그때까지 넘겨주시면 돼요, 팀장님. 교육 안 해도 되겠는데? 네, 저희 업무 시간이 저희 회사 총무 시간들이 6시 반이었는데 6시로 땡겨지면서 그 시간보다 좀 빨리 넘겨주셔야지만 마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금요일 날은 차마감이 끊기잖아요. 시상이. 그쵸?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도움이 되셨나요? 네. 현장 나가실 수 있는 도움이 되셨나요? 자, 이제 DB 거 많이 파셔야 된다는 것도 아시겠죠? 다른 건 모르겠지만 수술비 하나만큼은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 파셔서 절대 고객한테 욕먹을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질문. 질문 없으십니까? 마쳐도 될까요?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